부처의 가르침을 품은 천년고찰 은혜사, 현생에서 사후로 이어진 세상 고아리 벽화고분, 모두 시간에 잊힌 우리의 유물인데요. 오늘 우리는 잊고 지낸 우리 유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804 은혜사 특별전은 13년 만에 개최된 영남의 명찰순례 두 번째 시리즈로 그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우수한 가야 문화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경험을 하고, 특히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체험을 하고 부디 좋은 기억을 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명승지로만 여기진 않았나요? 가까운 산책지로만 여기진 않았나요? 영천과 고령, 우리 곁의 유산이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담고서 새롭게 그 이름을 알렸습니다. 세월을 넘어선 과거의 예술이 어떻게 빛을 내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역사의 유산이 곧 예술입니다. 오랜 시간을 건너 찾아온 우리의 예술을 만나보시죠. 산중에 시간을 잊고 선 고분 하나가 있습니다. 높지 않은 산언덕, 수세기 전 누군가의 쉼터가 자리합니다.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할 수는 있어도 지나치기 쉬운 우리 유산, 바로 고령군에 자리한 고아리 벽화 고분입니다.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은 1963년 처음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에 서울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초 조사 당시에 몇 점의 인골편과 토기편, 청동못 같은 것들이 수습이 되었는데, 사실 조사 당시부터 고분의 북벽 상단부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아마 도굴 구멍으로 추정이 되는데, 부장품 역시 당시에 모두 도굴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가야 말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고아리 벽화 고분. 고령의 수많은 고분 중에서도 특별히 여겨지는데요. 바로 무덤 안에 그려진 벽화 때문입니다. 과연 무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대가야 전성기의 굴식 돌방 무덤과 이 불교를 숭상했던 대가야 왕의 무덤이라는 견해와, 또 하나는 무덤의 구조,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지산동 고분군이 계속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백제와 대가의 교류를 담당했던 인물의 무덤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고령에서 발견된 유일무이한 벽화 고분. 무덤한 천장돌 연꽃 무늬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람객이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고령 고아리 벽화고분은 발견 당시부터 지금까지 잦은 출입과, 그리고 내외부의 온도 차이, 그리고 봉토분의 그 토합으로 인해서 구조적 안정성의 문제로 2015년에 영구 폐쇄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존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다 좀 체계적인 온습도 조절, 그리고 내부 보강 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보존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고아리 벽화 고분.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모형관을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10월 20일에 문을 연 고아리 벽화 고분 모형관입니다. 무덤 속 방인 현실까지 실제와 똑같습니다. 사실 이제 가야는 역사 기록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이제 한계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고아리 벽화 고분과 같은 고고학 자료들이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러한 우수한 가야 문화를 좀 널리 이제 알게 하고, 그리고 찾았을 때 조금 더 좀 즐거운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전시실 가운데는 고분의 모형, 그리고 주변으로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영상들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무덤 입구부터 방으로 이어진 길인 널길. 널길을 따라 들어가면 방이 나오는데요. 무덤의 주인이 자리한 곳 현실입니다. 여기 고분의 현실 천장에 연꽃 그림이 자리합니다. 고아리 벽화고분은 굴식 돌방 무덤으로 널길과 무덤 방으로 구분이 되는데,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바닥에 관대가 두 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명이 매장된 무덤으로 확인이 되고, 벽면을 보시면 이렇게 회를 칠한 다음에 벽화를 그렸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회가 대부분 탈락이 되어서 벽화가 그려졌다는 흔적은 있지만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유일하게 천장석에는 연화문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 연꽃 무늬는 당시 사회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문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에 떨어지고 빛이 바랜 연꽃 문양. 그동안 가야 지역에서는 벽화가 그려진 무덤이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연꽃 무늬에도 시대와 나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라와 가야, 백제와 고구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연꽃 무늬가 있는 거죠. 이런 벽화 고분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벽화 고분에서도 모두 공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시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 있고 고분 구조 자체가 백제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볼 때 연화문 역시 백제로부터 이제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제의 연화문 역시 고구려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전파의 연속성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홍색과 녹색, 흑색과 갈색으로만 그려졌던 과거의 꽃. 색바랜 12송이의 연꽃이 시간을 건너 지금의 모형관 벽면에 새롭게 피어납니다. 너무 아름답고 멋졌어요. 다음에 더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 고분에 있는 연꽃 무늬 벽화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거를 실감 미디어 아트를 복원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색깔들을 직접 보고 느끼니까 제가 너무 그 추억 여행한 것으로 너무 감사했고 영광스러웠어요. 사람의 시간과 삶을 기록하는 곳 국립대구박물관입니다. 올해 첫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제는 팔공산 은혜사입니다. 은혜사의 모든 것을 담은 전시입니다. 은혜사의 창건부터 근대기에 이르는 역사를 소개하고 그 속에서 맺어왔던 인연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팔공산에 위치한 은혜사라는 공간을 조명하면서 사람과 공간에 초점을 맞춰 관람객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전시로 기획하였습니다. 2009년 처음 시작한 영남의 명찰 순례 시리즈. 그 첫 번째는 한국을 대표하는 절 동화사였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두 번째 시리즈 팔공산 은혜사전이 열렸습니다. 은혜사가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이시는 은혜사 괴부를 포함해서 수많은 중요한 그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인 동시에 유구한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모였던 공간으로서 기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드리고자 은혜사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는 중앙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문을 열면 아미타불의 따뜻한 눈이 중생을 굽어살핍니다. 총 5개의 전시 주제 중에서 첫 번째는 야단법석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떠들썩한 야단법석일까요? 여기서는 부처의 말씀이 닿는 자리랍니다. 그 야단법석이란 법당 바깥에서 펼치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즉, 그 야외에서 진행되는 불교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떠들썩하고 어수선한 모습을 지칭하는 일상 용어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시에서 그 야단법석을 아십니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야단법석의 본래 의미를 알려드리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막 은혜사의 일주문을 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피안의 세계입니다. 근심이라는 속세의 짐을 두고 인간의 사바 세계를 벗어난 건데요. 은혜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고려시대부터 은혜사는 사람들의 이상향이었습니다. 유교의 나라 조선의 선비들도 은혜사를 찾았는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불교에서 많은 의승병이 배출되면서 그 조정과 선비들 사이에서는 불교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이후 불교와 교유하는 그 다양한 선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추사 김정희가 있는데요. 김정희의 경우 은혜사에서도 불광현판, 대웅전 현판, 산해숭심 현판 등 다양한 현판 글씨를 써주는 등의 교유를 하였습니다. 팔공산 은혜사는 여러 산내 암자와 말사로 이루어진 절입니다. 이곳 네 번째 장에서는 산내 암자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운부암과 백흥암의 유물이 처음 공개되는 자리입니다. 백흥암 신중도와 운부암 지장시황도는 오래전 도난당했다가 최근 우리품으로 돌아온 작품입니다.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품으로서 은혜사의 산내 암자였던 백흥암과 운부암에 있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은
그 암자에 걸려있던 만큼 비교적 크기가 작으며 그 조선 후기 18세기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또한 이 당시 은혜사와 팔공산 인근에서 활동했던 그 승려 장인들의 이력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긴 세월의 무게를 진 천년고찰 은혜사. 사찰이 짊어진 세월이 유독 무거운 것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과 간절함을 비는 염원이 함께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천년을 이은 수행과 염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부처가 자리했나요? 전시 둘러보니까 너무 좋았고 은혜사에 관한 이렇게 많은 사진, 이야기, 문해재가 있는지 놀라웠어요. 그 부처님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부처님은 배 타고 어디로 가시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봤던 거. 그리고 그 물고기에 부처님 얼굴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조금 생소한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절에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봤었는데 사찰이나 이런 작품 전시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한 번 더 팔공산을 놀러 갔을 때 이런 걸 한 번 더 알고 가면은 네,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월이 만들어낸 예술을 봤습니다. 부처의 세상 속 인간의 깨달음이 만든 아름다움, 삶이 끝난 후 마지막 안식처에서 펼쳐진 신비로움, 이 두 가지 예술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과거의 시간인 역사도 우리의 예술입니다.